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20년 동안 독립적으로 사시느냐, 아니면 앞으로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십시오.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고 있습니까? 이제 최대한 크게 웃어보십시오. 필요하시면 거울 앞으로 가보십시오. 얼굴 한쪽이 다른 쪽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뇌졸중 초기 단계에 있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73살이며 여기 한국에서 심혈관 신경과 전문의로 23년을 보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또 다른 의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뇌졸중에서 살아남았고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 전 추운 12월 아침 저는 잠에서 깼는데 제 얼굴 왼쪽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즉시 제 웃는 모습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치료해온 바로 그 질환이 이제 제 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저는 15년 넘게 일했던 병원의 응급실에 있었고 MRI 검사 결과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 제 우측 전두엽의 혈관을 손상시켰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한국에서 사망 원인 2위입니다. 매년 11만 5천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뇌졸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5분마다 이 나라의 누군가가 뇌 기능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만들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중 87%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날 전혀 경고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마비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여러분이 그 신호들을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잘못 자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손가락의 저림, 이웃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그 혼란스러운 순간, 너무 빨리 일어섰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현기증, 이것들은 단지 나이가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혈류가 제한되고 있고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뇌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후 저는 모든 치료 지침을 따랐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 인지기능 검사는 여전히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대화 중에 간단한 단어를 찾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초기 손상은 안정화되었지만 그 부위로의 혈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뇌졸중의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에 직면했고 통계적으로 두 번째 뇌졸중은 거의 항상 첫 번째보다 더 심합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의학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손상된 뇌 조직을 세포 수준에서 복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5,0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음식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단 8주 만에 제 뇌졸중 손상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수천 개의 미세한 혈전이 여러분의 뇌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에 있으며 조용히 여러분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 신경과 의료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4,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남성과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 우는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날은 제가 환자가 된 날이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추운 1월 아침, 저는 잠에서 깼는데 왼손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 단순한 행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뇌졸중. 저였습니다. 20년을 뇌졸중 치료에 바친 의사가 이제 직접 뇌졸중을 겪고 있었습니다. MRI 검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 우측 두 정엽에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위의 혈류가 38% 감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했습니다. 표준 의료 지침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뇌졸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저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제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처방전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상담 중에 기억력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인 의사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연구로 돌아갔습니다. 표준 지침이 아니라 간과된 연구들로요. 잊혀진 논문들, 제약회사들이 무시하는 데이터들, 호두에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2019년의 소규모 임상시험입니다. 경미한 뇌졸중 손상을 입은 나름 8명의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8주 동안 매일 60g의 호두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7세를 12%가 인지기능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적 영상 검사에서 손상된 부위로의 혈류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작용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손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발병 후 며칠, 몇 주 동안 뇌세포를 죽이는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혈관이 부어오릅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뇌 조직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이를 2차 손상이라고 하며 종종 초기 뇌졸중 자체보다 더 심각합니다. 호두에는 이 과정을 멈추게 하는 2가지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리놀렌산으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것은 생선 기름에서 얻는 오메가3와 다릅니다. 이 특정 유형은 C반응성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이 혈관 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2번째 화합물은 엘라그산으로 뇌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폴리페놀입니다. 이것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생산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뉴런을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즉시 제 자신의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히 60g의 생호두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호두 반쪽 16개 정도입니다. 주방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8주 연속으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3주차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글씨체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5주째는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다시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8주차가 되었을 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돌아가 추적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초기 스캔을 담당했던 동료 김 박사님이 영상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불렀습니다. 제 뇌에 영향받은 부위로의 혈류가 29% 개선되었습니다. 반안부 영역,
즉 죽은 조직 주변에 고군분투하는 뉴런 영역이 새로운 활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8주 동안 제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모두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포들이 우리가 손상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살아는 있지만 거의 기능하지 못합니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반환부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잠들어 있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포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가능합니다. 뇌졸중 회복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의학적 조언은 혈액, 희석제와 물리치료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생물학적 창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 최대 6개월까지,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여러분의 뇌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재배선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과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3개월 후에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작성하려고 하면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더 이상 TV 드라마의 줄거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는 이것이 정상이며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58세였고 그들은 제가 뇌 손상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읽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답을 찾아 절박한 환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호두 섭취와 뇌 건강에 관한 17개의 연구를 발견했는데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눈으로 읽었을 때 제가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특정 유형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DHA로 전환하는데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 특히 엘라그산도 포함되어 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손상된 뇌는 긴급하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세포막을 재건할 원자재. 둘째, 산소를 전달할 혈액을 위한 깨끗한 고속도로. 호두는 이 2가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이만큼 효과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확히 2온스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호두 반쪽 14개 정도입니다. 절대 공복에는 먹지 않고 아침 식사 직후에 먹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다른 음식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를 잘못 먹어서 거의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합니다. 3주 이내에 제 손 떨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5주째는 다시 완전한 문단을 쓸 수 있었습니다. 8주째 추적 MRI 검사를 요청했고 스캔을 판독한 동료가 즉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혈류가 감소했던 부위가 이전 영상과 비교해 40%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경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호두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껍질이 있는 호두를 샀거나 밀봉된 진공 포장 제품을 사야 합니다. 호두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오메가3 지방산이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뇌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손상시킵니다. 저는 노인 환자들이 시장에 개방된 통에서 미리 잘게 썬 호두를 사는 것을 보면 울고 싶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산패한 기름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깊은 수면 중에 대부분의 회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늦은 밤에 호두를 먹으면 뇌가 치유되어야 할 때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7시에서 9시 사이의 아침 섭취는
다음 수면 주기 동안 뇌가 정확히 필요로 할 때 영양분을 처리하고 전달할 하루 종일의 시간을 몸에 제공합니다. 이것은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를 회복하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황금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지능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여러분이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뇌졸중 후 호두에 대해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법은 호두 속 두 가지 특정 성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성분은 알파 리놀렌산으로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두 번째 성분은 엘라그산이라는 폴리페놀입니다. 이것들을 따로 먹으면 뇌에 거의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30분 이내에 함께 혈류로 들어가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 이 혈관들은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정원 호스처럼 말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산소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기능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알파 리놀렌산과 엘라그산이 함께 도착하면 혈관 이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관 벽이 말 그대로 부드러워지고 확장됩니다. 동시에 이 성분들이 뇌의 미세하교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청소세포입니다. 뇌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회복을 막는 죽은 조직과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추가 손상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시간 내에 시작하면 실제로 기존 손상을 되돌립니다. 급성 뇌졸중의 경우 황금 시간은 첫 3개월입니다. 제가 겪은 것 같은 만성 증상의 경우 황금 시간은 약 6개월까지 연장되지만 기다리는 매일매일 그 시간은 줄어듭니다. 호두를 먹은 지 8주째,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추적 MRI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제 동료 정 박사님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2개의 스캔 사진을 나란히 라이트보드에 놓았습니다. 차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좌측 두정엽 부위의 혈류 제한 영역이 43%나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몇 달 안에 죽는 죽은 조직 주변 부위인 반음형 영역이 활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위가 살아난 것입니다. 정 박사님은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냥 호두만 먹었다고 매일 아침 8시에 2온스씩만 먹었다고 말하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실험적 약물 시험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일기, 사진들,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앉아서 거의 3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은 시간과 양입니다. 정확히 2온스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호두 반쪽 14개입니다.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닙니다. 14개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르티솔이 실제로 폴리페놀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호두를 먹으면 효과의 30%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완전한 효과를 얻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반복해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아침 프로토콜을 따른 사람들은 4주 안에 인지검사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호두를 무작위로 먹은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 호두나 먹으면 안 됩니다. 생 호두여야 하고
소금을 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제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구운 호두는 엘라그산의 최대 70%를 잃습니다. 3개월 이상 빛과 열에 노출된 호두는 효능을 잃습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소량씩 사서 밀봉된 어두운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달 교체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호두를 먹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회복 기간 동안 이 프로토콜을 발견했을 때 시간, 양, 그리고 준비 방법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정확한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1온스도 아니고 3온스도 아닙니다. 정확히 하루 D온스의 생 호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 저울로 무게를 쟀습니다. 2온스는 대략 호두 반쪽 실서개와 같습니다. 왜 이 정확한 숫자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2온스 미만은 혈뇌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할 충분한 오메가3 농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온스를 초과하면 소화염증이 생겨 실제로 흡수를 막습니다. 몸은 한 번에 특정 양의 이런 지방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으면 영양분이 낭비되고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둘째, 시간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저는 호두를 2번에 나눠 먹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9시에 호두 반쪽 7개, 그리고 정확히 오후 3시에 호두 반쪽 7개입니다. 절대 한꺼번에 다 먹지 마세요. 절대 아침 첫 시간에 빈속에 먹지 마세요. 절대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마세요. 왜일까요? 지방대사를 위한 신체의 효소 생산이 오전 9시와 오후 4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호두의 폴리페놀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 특정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합니다. 저는 혈액 표지자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아침 10시나 밤 8시에 호두를 먹었을 때 제 오메가3 혈중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9시와 3시에 먹었을 때 제 수치는 300% 증가했습니다. 셋째, 준비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먹기 전에 호두를 실온물에 정확히 4시간 동안 담가야 합니다. 먹는 것입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하룻밤이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저는 아침 9시 복용을 위해 새벽 5시에 유리그릇에 담가두고 오후 3시 복용을 위해 오전 11시에 담가둡니다. 이 불림 과정이 호두 껍질의 효소 억제제를 분해합니다. 이 억제제들은 자연의 보호 기제이지만 호두 안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에 소화기관이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불리지 않으면 잠긴 보물 상자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4시간 후 물을 완전히 따라버리고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즉시 드십시오. 불린 호두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2시간 안에 산화되어 독성을 띠게 됩니다. 넷째, 핵심적인 짝짓기 규칙입니다. 절대 호두만 먹지 마십시오. 항상 최소 70% 이상의 카카오가 함유된 다크 초콜릿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엄지손가락 크기입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호두의 폴리페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 없이는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셋째 주에 우연히 발견해 드시는데 이틀 동안 초콜릿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머릿속이 흐릿한 증상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초콜릿을 다시 먹었을 때 48시간 안에 명료함이 돌아왔습니다. 다섯째, 물 섭취 규칙입니다. 호두를 먹기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니다. 찬물은 소화관의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효소 균형을 손상시키므로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장 내벽을 최대 흡수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호두를 먹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차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액체가 중요한 흡수 시간 동안 혈류의 오메가3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이 5가지 규칙이 함께 재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뇌 기능을 구한 의학적 정밀성입니다. 지금 당장 이 규칙들을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단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8주 동안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바꾼 그 중요한 8주 동안 제가 따른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측정하고 시간을 맞춰 실행한 정확한 행동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 일부가 지금 바로 거기 앉아 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본인의 뇌졸중에서 회복 중이거나 아마도 그런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저는 생호두 이온스를 먹었습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소금 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호두만입니다. 이온스는 대략 호두 반쪽 14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것을 세었습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제 연구에서 이온스가 정확히 2.5g의 알파 리놀렌산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손상된 신경 조직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특정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양보다 적으면 임상 측정에서 최소한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실제로 흡수를 방해하는 소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호두들을 다른 음식보다 30분 먼저 먹었습니다. 빈속에 말입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호두의 폴리페놀이 정상 속도의 3배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호두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견과류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몬드, 캐슈넛, 땅콩을 함께 섞어서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뇌졸중 회복을 위해서는 오직 호두만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활성화시키는 오메가3 대 오메가6 지방산의 정밀한 비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손상된 부위 주변에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단백질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초의 여사님, 74세,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왼발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혼합 견과류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정확한 호두 방법에 따르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반쪽 14개, 5주 만에 그녀는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저는 똑같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위해 호두를 불렸습니다. 저는 호두 반쪽 14개를 정수된 물에 넣고 하룻밤 동안 두었습니다. 왜 불릴까요? 생호두는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는 화합물인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시간 동안 불리면 이 피트산의 70%가 분해됩니다.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생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미네랄들은 회복 중인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제 제가 그 8주 동안 완전히 제거한 것들에 주목하십시오. 호두를 먹은 후 최소 2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폴리페놀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중단했습니다. 알코올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잔도 안 됩니다. 알코올은 혈류의 오메가3 지방산을 몇 시간 안에 파괴합니다. 가공 설탕도 안 됩니다. 설탕은 호두의 한 겸증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염증 급증을 일으킵니다. 저는 매일 상세한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로 인지 기능을 기록했습니다. 4주 후 저는 환자 이름을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6주 후 오른손의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주째 MRI는 수치들이 이미 제게 말해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양받은 부위로의 혈류가 42% 증가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제가 한 것과 정확히 같이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수정 없습니다. 호두 반쪽 14개, 매일 아침, 빈속에 하룻밤 불린 것. 이것이 당신의 뇌가 치유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 뇌졸중 회복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킨 6번째 핵심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100명 중 99명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내용임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호두를 섭취하는 정확한 시간에 관한 것이며 이 단 하나의 요소가 제 뇌 조직이 회복될지 아니면 계속 손상될지를 결정했다고 말할 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단지 편한 때에 어떤 식사에든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후 뇌 회복에 있어서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일주기 리듬, 즉 특정 치유 과정이 특정 시간대에만 활성화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회복 과정에서 어렵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4주 동안 저는 2온스의 호두를 무작위로 먹었습니다. 때로는 아침 식사와 함께, 때로는 오후 간식으로, 때로는 잠들기 전에. 제 MRI는 미미한 개선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생체시계와 뇌졸중 회복에 관한 연구를 검토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최대 뇌 치유를 위한 호두 섭취의 최적 시간은 기상 후 정확히 30분 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손상된 뉴런을 복구하는 지원세포인 뇌의 신경교세포가 기상 후 첫 90분 동안 오메가3 흡수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비해 40%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으로 바꿔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30분 이내에 호두를 먹었을 때 8주 후에 다음 MRI는 극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양받은 부위로의 혈류가 측정 가능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제 신경과 전문의는 영상 비교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호두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당장 이것을 멈추십시오. 호두를 빵, 밥 또는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그 단순당을 먼저 분해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호두의 귀중한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은 흡수가 2-3시간 지연되고 그때쯤이면 최적의 뇌 흡수를 위한 그 황금 시간대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호두와 물 한 잔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십시오. 깨어나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그 2온스의 호두를 천천히 드십시오. 각 조각을 최소 20번 씹으십시오. 이것이 기름을 제대로 방출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다 마십시오.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찬물이 아닙니다. 입안에 있는 섬세한 지방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다시 눕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아 있거나 집 안을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것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그 영양소가 직접 뇌로 운반되도록 돕습니다. 저는 또한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30분 동안 커피나 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뇌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것은 호두 폴리페놀의 혈관 확장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합니다. 저는 호두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곤 했고 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커피가 치유 특성을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강남의 68세 이 여사는 뇌졸중 후 증상에 거의 개선이 없이 6개월 동안 매일 호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식으로 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시간만 바꿨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양의 호두지만 이제는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먹도록 했습니다. 5주 이내에 그녀의 언어 명료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는 것을 신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순수한 과학입니다. 최고의 약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쓸모없게 됩니다. 이제 제가 따랐던 정확한 방법과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뇌를 구한 것이고 서울 전역의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첫째, 호두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직후에 저는 정확히 2온스의 생호두를 섭취했습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소금 간한 것이 아닙니다. 생호두만입니다. 2온스는 약 14개의 호두 반쪽입니다. 저는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10분 동안 담갔습니다. 왜일까요? 담그면 효소가 활성화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에 더 생체 이용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8주 동안 빠짐없이 이것을 했습니다. 8주 후 제 추적 MRI는 삼성서울병원의 제 동료들이 놀랍다고 부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생각했던 부위에 혈류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올바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뇌 회복의 황금 시간은 뇌졸중 후 첫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뇌는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뇌졸중 후 5년이 지난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언어 명료도와 손 협응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는 매일이 영원히 잃는 뇌 치유 가능성입니다. 셋째, 호두와 함께 녹차 한 잔을 호두 섭취 30분 후에 마시십시오. 녹차의 폴리페놀은 호두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회복 환경을 만듭니다. 넷째, 한 가지 특정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라면을 모두 버리십시오. 나트륨 수치가 혈관 스트레스를 만들어 호두가 회복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상쇄합니다. 저는 강남의 71세 이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호두 방법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일주일에 2번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6주 동안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라면을 제거한 순간 10일 이내에 그녀의 언어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정확히 20분간 걸으십시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그때 혈압이 가장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유익한 성분들을 뇌혈관 전체에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한강을 따라 이 산책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뇌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한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23년 동안 이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뇌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무시한다면 뇌가 더 악화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뇌졸중은 더 심할 것입니다. 통계는 무섭습니다. 뇌졸중 생존자의 35%가 5년 이내에 또 다른 뇌졸중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워크로 가세요.
생호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즉시 장보기 목록에 적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호두 14알 반쪽.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세요.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제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짐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뇌가 쇠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뇌졸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매일 호두를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뇌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드시고 효과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